우리 정부도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동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해 UAE로부터 원유 최우선 공급을 약속받고 추가 도입을 추진하는 등 에너지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최우선 공급이라는 표현은 매우 실전적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물량을 먼저 받겠다는 뜻이니까요. 추가 도입까지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보면 정부가 단순한 상황 모니터링이 아니라 실제 자원 확보 행동에 들어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에너지 문제는 늦게 움직이면 답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정부는 공급선 관리와 물량 확보에 초점을 맞춰 움직이는 모양새입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건 위기경보 단계입니다. 원유 수급 불안이 현실화되자 정부는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주의로 격상했습니다. 여기에 비축유 방출 계획을 구체화하며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위기 대응이 서는 단계에서 실행 준비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주의로 격상했다는 건 상황을 단순 경계가 아니라 관리가 필요한 현실 문제로 본다는 뜻이고, 비축유 방출 계획을 구체화한다는 건 실제 비상카드 사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정부가 중동발 에너지 위기를 상당히 건부힐하게 보고 있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이 여파는 실물 경제로도 바로 번지고 있습니다. 유가 급등 여파로 고속 시외버스 업계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연료비 부담이 커지면 운송업계는 수익성이 빠르게 나빠질 수밖에 없죠. 특히 고속 시외버스는 생활과 밀접한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경영난이 심화된다는 뉴스가 나오면 결국 운임이나 서비스, 노선 유지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중소기업들도 물류 지원과 수출 차질 등 실물 경제 충격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작지 않은 문제입니다. 대기업은 어느 정도 버틸 체력이 있어도 중소기업은 물류 지원 한 번, 수출 차질 한 번이 바로 현금 흐름 문제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물 경제 충격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진단이 아주 현실적으로 들립니다. 고용 시장도 좋지 않습니다. 청년층 실업률이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이미 상황이 쉽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데, 제조업과 건설업 부진이 장기화되며 고용 구조 불안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청년층 실업률이 5년 만에 최고치라는 표현은 상징성이 큽니다. 일할 기회를 찾는 젊은 층이 그만큼 어려운 환경에 놓였다는 뜻이니까요. 거기에 제조업과 건설업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설명까지 붙으면 단순히 경기 사이클이 잠깐 꺾인 게 아니라 고용 구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집니다. 일자리 문제는 숫자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소비, 결혼, 주거, 미래 계획까지 전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회 전체 분위기를 무겁게 만드는 요인입니다.